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할 때 주택연금 든 것으로 이주비 등을 지원하고 나중에 재건축되면 주택평가 재산정하게 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도 좀 알려주세요. 이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일기 신도시 재건축 흥행을 위해서 주택연금 근간을 흔드는 국토부. 요즘에 국토부 장관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토부 장관 때문에 힘들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무주택자들 당연히 힘들죠. 전세 사기 받은 사람들 힘들죠. 그 다음에 저런 것들 해가지고 무리하게 연끌했는데 문제 터지고 있죠. 분양가 계속 올라가서 청약자들 힘들죠. 또 그래서 막 빌라에는 예외해주고 그러니까 또 이제 빌라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불안해지죠. 저걸 처치했습니다. 더블킬, 트리플킬, 쿼드라킬, 펜타킬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연금의 일시 지급 사유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와 분담금 용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즉, 주택연금 든 사람들이 재건축, 재개발, 이주를 하기 위해서 또는 분담금을 내기 위해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일시 지급을 받도록 해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택연금의 목적이 뭐예요? 주택연금은요, 노후 대비, 좋게 말하면 노후 대비인데 국가가 이런 걸 신경 써주겠어요? 노후 빈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요, 과거에도 우리나라 옛날에는 퇴직금 주는 곳들이 많죠? 근데 선진국일수록 이것을 연금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연금을 받으면은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는데 퇴직금을 받으면요, 노후를 요거를 까먹으면서 사느냐? 아니면 이걸 통해서 뭐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항상 성공할 수도 없는 거고 일을 계속 하라는 소리예요. 은퇴 이후에도. 아니면 퇴직금을 계속 까먹으면서 살아라. 이것도 힘들죠. 어느 순간 장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일시지급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제 사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날려먹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무리하지 말고 이제 은퇴하셨으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서 노후 보장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연금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주택연금은 뭐예요? 8억짜리 집이 있는데 요거를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데 내가 국민연금이랑 뭐 개인연금 이런 거 들었는데 개인연금 이런 거 하나도 못 들었고 국민연금도 많이 못 냈어요. 그러면은 먹고 살기 더럽게 힘든데 요 집을 팔아서 노후 대비를 하자니 내가 그럼 거주할 곳이 없네? 노후 안정 중에서 주거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죠. 그러니까 팔지 말고 요 집에 거주하시면서 요 8억 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서 연금으로 드릴 테니까 계속 거주하시다가 나중에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노후 대비 충분히 하시고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이 집을 통해서 연금 준 데서 알아서 이제 처리를 하겠다. 요 집을 가지고. 그리고 차액은 유족들에게 지급을 하겠다.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이게 주택연금의 취지죠. 근데 이걸 지금 꺼내다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뭘 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지금 열심히 하는 이유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소리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질적 공급이지 양적 공급이 아니다. 2018년이었나? 19년쯤에 나왔던 이야기가요. 10년간 서울 아파트 순 공급은요 21,000호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울 1년에 공급되는 양 얼마예요? 21,000호가 입주한다고 그러면 공급 부족이라는 소리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순 공급이 요거밖에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추진은 무슨 정책이다? 전세가 폭등 정책이다. 멸시를 하잖아요. 보통 전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또 뭐 8월에 또 4년씩 올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근데 2022년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났죠. 왜겠어요? 전세? 수요가 나오는 만큼 공급도 같이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멸실이 되면요. 공급은 안 나오고 이주 수요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전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전세가를 못 올려서 안달이 났냐? 그렇죠? 막상 전세가를 진짜 잡는 정책,
분명히 박상훈 국토부 장관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전세 자금 대출이 전세 가격을 자극한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전세 DSR이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라면 전세 안정부터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전세 안정을 하기 위해서 전세 DSR을 조속히 시행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전세가 올리는 짓거리만 계속하고 있죠. 근데 전세가 올리려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죠. 왜? 조합원 분담금이 너무 높으니까. 아직도 여기 와가지고 준촌주공 납을대는 인간들이 있어요.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분명히 다른 거고, 지금 이미 완공돼서 분담금까지 다 낸 준촌주공 입주권에다가 지금 실거주 요건 때문에 분양권이 나오지 않으니까 입주권 가지고 가치 상승시키고, 그 가치 상승한 것도 실질적으로 가치가 안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그 옆에 미니 준촌주공 분양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고가 거래가 뜬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다 했는데 보지도 않고 와가지고 짓거리는 인간들은 도대체 남 까기 위해서 하려면 제대로 까야지. 응? 왜 자꾸 거짓을 섞어서 까냐. 문제는 지금 이게 엄청난 문제라는 소리예요. 자, 주택연금 빼기 전에 지금 일단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 2금융권 지원 들어가고 있죠. 1, 2금융권 돈 누구 돈이에요? 고객 돈이죠. 고객 돈 통해서 지원을 하라고 하죠.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돈 빼다가 올리고 있죠. 이 주택도시기금은 뭘로 형성돼요? 젊은 층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청약통장을 통해서 부은 것들. 이거를 토대로 건설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더니 이제 주택연금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주택연금은 노년층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쓰는 꼴이죠. 미래에 수요가 될 젊은 층의 돈을 다 끌어다 쓰고 미래에 부양받아야 될 노년층의 돈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소리예요.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걸 토대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해서 전세가를 올리겠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270만원 공급을 장담을 하더니만 민간 부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재건축 재개발 지금 안 된다 해가지고 30% 쪼가라들었지만 공공 부분 공급량은 91% 급감했다. 공급 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공급을 안 할까요? 왜 그러면서 자꾸 민간에다 떠넘기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신축으로 짓는 빌라 사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근데 그 빌라도 비싸게 사죠. 매입임대 주택 그런 식으로 사면은 웃돈 붙는다. 이거는요, 국민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국민을 위한 공급이요? 재건축 재개발은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조합원들을 위한 법. 근데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은 분양가는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분양가를 계속 올리기 위한 명분은 건설비가 많이 올라갔다는 소리죠. 실질적으로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아니면 시멘트 값이 지금도 그렇게 폭등하고 있나요? 지금 시멘트의 주 원료가 되는 유연탄 가격 폭락하고 있다고 그랬죠? 철근 값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철근 가격이 폭등을 했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원자 대비 상승은 크게 영향 안 준다는 분석이 과거에 나왔었죠. 전체 건설 금액 중에서 대략 한 25% 안팎 정도가 원자 대비입니다. 원자 대비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분양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요인이 돼요? 물가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죠.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야 되죠. 그럼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더 내야 되죠. 지금도 집값이 고점인데 여기서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면은 돈이 없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재건축 추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노후에 써야 될 주택연금까지 일시불로 지급받아가지고 재건축 분담금으로 내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만들어라. 몇몇 그걸 토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저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될 국토부 장관이 할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세가 상승은 과소비 때문이라고 그러죠. 전세 사기는 청년들이 덜렁덜렁 계약해서 그런다고 그러죠. IMF 때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IMF 터지고 나서 다 국민 탓했죠. 그때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국민들의 과소비 때문이라고 그랬죠. 국민들의 과소비 때문에 IMF가 터졌어요? 무리하게 $10,000 넘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졌죠. 800원대까지 떨어지면 수출이 되겠어요? 거기에 미국에서 양털바퀴 들어갔죠. 달러 급격히 고갈됐죠. 동아시아 위기에서 일본이나 중국은 벗어났는데 우리나라는 직격으로 맞았죠. 그럼 그 탓은 국민 탓하죠. 정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이거 이야기하면은 또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또 이 닥쳐인 빨갱이 새끼야! 빨갱이라고 하겠지.
제가 어제 정치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한 정책까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지금 나온 정책들은 진짜 잘못된 정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가뜩이나 우리나라 노후 빈곤 심한데 그 노후 빈곤 한 사람들 더 만들어내면서 재건축 재개발로 부동산 경기만 살리겠다는 개 같은 정책이다. 요즘에 국토부 장관이 하는 정책이요. 점점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하겠다는 거 제대로 된 거는 하나도 시행 안 하고 부작용 있는 것들만 계속 시행하고 왜 멀쩡히 이제 안착해 가고 있는 임대차법만 없애려고 하고 있냐. 전세가 더 띄우려고. 한마디로 정리해서요. 지금 건설 경기가 좋지 않고 근데 너무 많이 쏟아부었죠? 허그도 돈 너무 많이 쏟아부었고 국가도 돈이 없고 LH도 돈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권한테 해줘 했다가 안 되니까 젊은 층들의 그 내 집 마련 꿈을 가지고 그 기금을 대출로 내줘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있고 그걸로 안 되니까 노후 자금까지 빼다가 부동산 경기에다가 쳐 넣으려고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일시적으로 받아가지고 넣었다가 부동산 경기 무너지면은 그 노인들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